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경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있었죠. 그래서 배경에다가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4-3 문서 다시 열어서 여기에다 이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배경에다가 이미지 넣을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경로에 대한 값을 쓰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배경보다 그림이 작게 나오는 경우는 반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리피트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얘네들을 제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배경보다 그림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HR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아래다 이제 H3 태그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UL 태그에 LI 태그 곱하기 3 넣고요. 여기 안에 자식으로 H4와 형제 P 태그 하나씩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림이 들어가지 되니까는 클래스 박스 클래스 B3 해가지고, 자, 일단은 박스랑 B3 같이 있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 우리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할 거예요. 요건 위에 건 그냥 일단 잠시 두겠습니다. 확인부터 해야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문서를 확인하시면, 자, 비어있는 회색 상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그림이라든가 그런 거를 넣을 건데, 자,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림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미지 태그를 더 이상은 아니고, 이제 내가 이미지 태그 쓸 때하고 쓰지 않을 때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자, 흔히 그냥 이미지 태그를 쓸 때하고 안 써도 될 때로 구분하는 게 자기가 그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미지를 쓰세요. 이럴 때는 배경에다 쓰세요. 하는 거는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쓰지 않고 배경에다가 그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배경 그림 같은 경우에는 CSS라고 하는 걸로 그림의 크기라든가 형태가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이미지는 조절하는 게 크게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림을 제가 이미지 태그에 있는 걸 하나 넣고 그림이 너무 크니까 이 그림 사이즈를 높이를 100픽셀로 줄일 거예요. 자, 줄이면은 그림 하나가 요 위치에 여기 보일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 정 가운데 여기에다가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가운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 감싸고 있는 박스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시면은 이미지 태그도 글씨처럼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여기 미들 높이에 대해서 중앙에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너비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 여기 딱 중앙에 정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래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그림을 화면 중앙에다 배치를 해야겠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경 그림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태그보다는 배경으로 그림을 넣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 넣느냐? 정말 글씨처럼 사용해야지 되는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로고라고 하는 거 있죠. 로고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럴 때는 글씨로 인식해야지 된 상황이 생길 때는 자, 이미지 태그를 쓸 거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배경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B3에 우리 만들어 놓은 거 CSS 여러 가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 B3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을 거고요. 자, 그림은 한 수준 올라가서 이미지 폴더에 픽처 01을 넣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요. 자,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림 크기는 1024 곱하기 768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박스는 너비가 900에 높이가 300, 그러니까 즉 1024 768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배경은요, 1 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사이즈 우리가 정할 건데, 자, 그림의 크기를 정하는 거는 우리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넣으시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값이 들어가는데 이 값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에 들어가는 값은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써요. 그래서 벨 1과 한 칸 띄고 벨 2라고 쓸 거예요. 자, P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배경 그림 크기는요. 자, 값을 두 개를 씁니다. 여기에서 벨 1은 자, 너비에 대한 값, 그리고 밸류 2는 높이에 대한 값을 자, 사용하지만요. 자, 근데 때에 따라서 아까처럼 값을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값을 하나만 사용하면 너비를 비례한 자, 너비에 대한 비율 값을 높이에 적용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우리 폰트 사이즈도 FZ로 쓰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BGZ라고 쓰시면 돼요. 탭 누르시고. 자, 그런데 탭 누르시면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 자, 요런 거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지우고,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이렇게 쓸게요. 백그라운드 Z 누르고 탭 누르지 마시고 엔터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뭐 오토, 컨테인, 커버가 나오는데 기본 값은 오토예요. 자, 그럼 이거 li를 이거 아직 안 만드셨죠? 자, 이거 5라고 만들고 가겠습니다. 5. 그래서 먼저 오토라고 하는 값은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적용하거나 비율에 대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토라고 사용하시면은 원래 그림 크기 1024-768로 그대로 보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오토가 하나 뒤에 이렇게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쓰여져 있는 오토는 너비에 대한 비율값 원래대로 크기, 얘도 원래 크기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하나 더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00 픽셀이라고 쓰시면, 자, 지금 값이 하나만 사용된 거죠. 그러면은 너비에 대한 값을 높이 값에 적용하는데, 너비를 400픽셀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비율 값을 높이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1024 768은 너비하고 높이비가 4대 3이죠. 그쵸? 그래서 400을 기준으로 4대 3 비율인 높이에다 300이라고 하는 값을 자동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뒤에 숨어 있는 값은 오토라고 하는 값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림의 크기가 자, 이렇게 줄면서 반복되는 형태로 보일 거예요. 자, 반복되는 거 피하려면은 우리 요 위에다가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노 리피스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럼 그림이 하나만 보이니까 좀 더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오토도 한번 빼고 확인해 보시면은 역시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높이비를 기준으로 해서 너비비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사이즈 쓰시고 너비를 오토로 고정한 상태에서 높이를 200으로 바꾸면 자, 200을 기준으로 해서 너비를 자동으로 비율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럴 때는 값을 하나만 쓰시면 안 되고 두 개 다 쓰셔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자, 그림이 들어갈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그림을 원래 크기보다 작게 넣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가득 채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쓰는 값이 커버라고 하는 값을 많이 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값이에요. 자, 얘는요. 자, 배경 그림을 반복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림을 가득 채워요. 자,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 넣으시고, 엔터 눌러서 얘를 커버로 만드시면은, 자, 그림이 크든 작던 여기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요, 자, 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지금 요렇게 4대3 비율이니까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자, 컨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테인. 자, 얘는요, 배경 그림을 반복시키는 조건에서 그림을 가득 채우는데요. 자, 너비나 높이에 맞도록 그림을 반복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자, 리피트를 없으니까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컨테인. 그래서 얘는요, 자, 배경 그림을요, 너비나 높이에 맞도록 가득 채우되 그림이, 자, 잘려 나가지 않도록 옵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림을 가득 채우면서 그림이 잘리더라도 배경에 가득 채우지만요. 아래 거는 그림이, 자, 잘리지 않도록 하면서 너비나 높이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 높이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우리는 이제 그림을 하나만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여러 개를 배경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구현을 못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써놓은 거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콤마 넣으시고 똑같이 URL 여기선 코드 힌트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셔야지 되거든요. 앞에 써놓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구분하는 배경 값이 경로 값이 두 개가 연달아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이 두 개의 그림은 서로 중첩돼 가지고 보일 거예요.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의 크기를 달리할 건데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컴마로 각각의 값을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값을 하나를 쓰신다고 한다면요. 하나의 값은 두 개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우리가 콤마를 찍고 값을 구분을 하신다면요. 빨간색 경로에 있는 값은 빨간색이 영향을 줄 거고 파란색 경로에 있는 값은 이 파란색이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여러 개의 그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속성값으로 value 1 그리고 콤마 value 2 콤마 value 3 뭐 더 나가서 더 쓸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구분을 하신다면요. 각각 이미지 경로에 해당되는 값을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래 거는 두시면은 아래 거는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HR H3
자, 근데 우리 이제 그림을 크게 넣어도,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건 그림 중앙에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밸류를 1, 2 쓰는데, 콤마 없이. 자, ul, li, 뭐 한 곱하기 3 해놓고, 많으면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요. 일단 3개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value 1은요. 그리고 한 칸 떼고 value 2는 각각의 좌표를 결정하는 값인데요. 앞에 써져 있는 value 1은 x축에 대한 좌표값. value 2는 y축에 대한 좌표값으로 자, 숫자 값 또는 키워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요.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건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것들이 좌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에 대한 키워드는 자, 얘네들 외에 센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그냥 키워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센터의 값을 적용하여 배경 그림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값을 하나만 쓰시면은 오른쪽 왼쪽 동시에 적용이 될 거예요. 이거 설명을 그 위에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값을 하나만 적용할 경우, 자, X축, Y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아래에다가 클래스 박스, 클래스 B5, B4, B3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렉이 걸릴까요? 네, 만드신 다음에 위에다가 클래스 B4 만들어서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나 넣고요. 자, 그림을 좀 작게 넣을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그림을 반복하지 않을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통해서 자, 그림을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픽셀. 그러면 100픽셀의 그림이 반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지겠죠. 자, 근데 이때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이 없는 거는 아니고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0,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좌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배경 그림의 좌측 상단점을 0,0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좌표로 만든다면 좌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축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이 되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축이 0이고 Y축 0점이 여기서 그림이 보일 건데 여러분들이 X축이나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시고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시면은 그게 그림이 방향에 따라서 이동 또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X축은 나는 100 픽셀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배경 그림이 100 픽셀만큼 가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릴 거다 그러면은 Y축의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겠다. 자, 그러면 좌표에 정렬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Y축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이게 0인데 아래로 갈수록 값은 양수로 값이 증가를 할 거예요. 양수. 근데 음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50이니까요. 위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잘려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처럼 우리가 키워드 값을 넣는다 그러시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센터 넣으시면은 자, X축으로도 센터, Y축으로 센터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지게 될 거고요. 자, 이미지 태그 사용하면은 이렇게는 그림을 배치를 못하죠. 혹은 탑이라고 쓰시면요. 그림이 위쪽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탑이라고 쓰지만 사실 얘는 생략되어 있는 값은요. 센터 탑이라고 하는 값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값을 만약에 우측 상단에다 정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라이트 탑으로 쓰셔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탑 라이트라고 값을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 탑이 맞는 건데 만약에 탑 라이트로 썼다. 그래도 적용은 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향에 따라서 맞게 써주는 게 더 올바르겠죠. 그래서 레프트나 라이트는 X축에 해당되는 좌표값이고요. 탑이나 아래쪽으로 해당하는 바텀은 Y축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li 하나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림은요. 자, 내가 넣고자 하는 그림 배경보다는 크게 보일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경에다 그림 넣겠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지 되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3개의 속성 값을 같이 쓰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삼총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배경에다가 이미지로 br h3 자,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삼형제 또는 삼총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쓰느냐.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 영역보다요. 그림의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쵸? 자, 왜 그러면요. 컨텐츠 영역보다 작은 그림 써가지고 작은 그림을 확대시키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작은 그림을 키우면은 그림 깨지죠. 근데 큰 그림을 작게 줄이면요.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컨텐츠 영역보다 그림의 크기가 더 큰 게 좋은데, 자, 커봤자 뭐 2배, 3배 큰 거 그림을 쓰시는 것보다 1에서 1.2배가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그림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해도 얘는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1에서 1.2배 큰 사이즈
자, 그래서 그림이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배경 그림의 크기와 배경 그림의 위치를 반드시 적용해 줘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H3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때 좋은 팁.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한테 일을 준 사람은 내 상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그 사업주이시거나 또는 그쪽 상대방 고객, 클라이언트가 될 건데요. 대부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이트의 구조라든가 형태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기획 단계에서 그것들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항상 꼭 발생하는 요구사항은 있어요. 요것 좀 수정해 주세요. 저것 좀 수정해 주세요 하는데 수정하는 범위가 대부분 자, 이거 오타 있는데 오타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거랑 죄송한데 여기 들어가는 그림 딴 걸로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는 게 그림 좀 바꿔주세요, 그림 바꿔주세요 하는 수정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일을 해본 결과. 자, 그래서 제가 자, 각각 그림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에다가 그림을 넣었더니 이 그림을 바꿀 때 이거 내가 이 그림을 어디에다 정의해놨지?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거는 아니고 뭐 한 20초든 30초든 걸리잖아요. 그런데 20초, 30초 누적된 시간이 많아지면 이게 굉장히 작업할 때 스트레스로 이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림은요,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그림에 관련된 속성은요, 자, 한쪽에 몰아서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 앞전 했던 문서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게 여기 봤더니 백그라운드 이게 어디였어요? 컨텐츠 01 13-2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3-2 13-2 열었더니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이 13-2 스타일 3이죠. 그럼 이것도 같이 열어 주셔야겠죠. 13-2-3 같이 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보았더니요.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여기에 지금 사실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넣을 거냐? 그림이 들어가겠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이미지 태그로 우리가 선택을 해 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13-2의 이미지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내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다면
4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동일한 그림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사막이든 뭔가가 그림이 들어갔는데 그림 일부만 보이니까는 지금 요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같은 그림을 쓰는 게 아니고 4개의 그림은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의를 하면은 선택을 못 하니까 일단 그림이 들어갈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미지 태그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복수 클래스로 이미지 i1 그리고 또 다른 거는 i2 또 다른 거는 여기에다가 i3 또 하나는 i4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는 곳곳마다 자 i1부터 i4까지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미지 경로 써놓고 이거에 대한 선택자 그대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 i1 이렇게 쓰시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문제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썼던 거, 이 클래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i1, i2, i3, i4 이렇게 써놓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1 하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2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3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4 자, 그러면 그림 각각 4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들어갈 게 너무 크니까 그림 사이즈를 조정해 주셔야지 되겠는데, 자, 그림 들어가는 곳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다 써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값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만 쓸 겁니다. 커버 쓰시면은 그림 사이즈 맞게 줄어들 거고요. 자, 근데 위치가 딱 중앙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딱 중앙에다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써 주셔야지 그림이 딱 센터 정렬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하고 같이 쓰셔야지 되는 삼총사라고 그러는 거는,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포지션, 얘를 같이 써 주셔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쓴다 그러면은 항상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쉴게요.